안녕하십니까. 저는 Y 세미나의 진행을 맡았던 박주석입니다. 지난번 117회 Y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그 채팅방에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 의미 있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임진철 이사님과 함께 같이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갖고 같이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공공기관은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센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적용할 정도로 기술력이 갖추어져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임진철 이사님 어디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이제 실제 알고 계신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를 잘 적용할 만큼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춰져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아마 세미나 때 나온 질문이었는데 기존 IT 인력들을 클라우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신규 인력을 소싱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답변 드리기를 공공기관은 TO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규 인력을 소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채용하는 것이 신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기존 IT 인력을 계속 교육을 시키셔가지고서 멀티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단기 관점에서는 그러한 인력들이 당장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셔서 먼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을 하시고 운영을 갖다가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가는 거는 한참 뒤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임민사님?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내부 업무 등 중요 정보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 대민 서비스 등 그 외에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그레이 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질문인데요. 예, 어떻게 간단히 한번 우리 임 이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질문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멀티 클라우드 하에서 클라우드 간의 연동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질문하고도 유사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연동의 대상이라든지 목적이 좀 다양할 겁니다.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좀 예시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온프레미스 상황 속에서 이제 홈페이지 같은 비업무성 웹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DMZ 존이라 부르는데 외부망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업무 시스템은 그 내부망에 둬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망과 내부망은 네트워크가 구분되어져 있고, 이 각각의 망에 있는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구조는 이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아마 이 유사한 구조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가 이제 외부망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공 클라우드 센터가 내부망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연계 처리도 분명히 이제 뭐 연계 솔루션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연동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예를 주셨지만은 멀티 클라우드에서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뭔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개발 환경이 하나였고 운영 환경도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센터 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발 환경을 예를 들어서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민간 클라우드 센터 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와 공공 클라우드를 모니터링을 각각 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다행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아스인가요? 아니면 파스 혹은 사스도 제공을 하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여기에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 질문은 뭐 상당히 간단한 질문이시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셋 다 제공 계획 가능합니다. 아이아스, 파스, 사스는 모두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시점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아이아스가 대부분이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스와 파스 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모두 다 제공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스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맞죠? 이미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사스들이 보안 인증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우리 임진철 이사님이 발표하시면서 그 투이 컨설팅이 정의한 5가지 전환 모델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투이 컨설팅이 정의한 5가지 전환 모델 중 주로 어느 모델인가요? 제가 질문한 거네. 우리 임 이사님 답해 주시죠. 네. 예, 5가지 전환 모델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글로벌 민간 클라우드 업체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클라우드 전환의 70%가 그 리호스트하고 리플랫폼입니다. 예, 요 부분이고 아마 이제 클라우드의 사용 수준이 계속 성숙화되면은 그 리팩터라든지 리플레이스도 확대가 될 것으로 봐지게 되고요. 근데 공공기관이 본격적인 클라우드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리호스트와 리플랫폼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클라우드에서 과연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상용의 제한적인 기술인 액티브는 의미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액티브 핫스탠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네요. 네. 답 좀 해주시죠. 우리 이미사님.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DBMS를 구성을 할 때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액티브가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 그리고 요즘에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액티브 핫 스탠바이가 있는데 뭐 액티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RAC 기술을 써 가지고서 그 공유 디스크 방식으로 해서 2가지 DBMS가 둘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는 하나가 마스터고 하나가 이제 슬레이브가 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마스터만 작동을 하고 슬레이브는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다가 마스터가 이제 다운됐을 경우에 얘가 이제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 핫 스탠바이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있는데 마스터는 쓰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핫 스탠바이는 읽기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ICT 기술 이야기 코너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기술은 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어? 이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상황에 적합한 거냐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트래픽이 상당히 많고 쓰기도 너무 많아. 그러면 당연히 액티브가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트래픽이 많지만 대부분 조회성이야. 그러면 액티브 핫 스탠바이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트래픽도 없어. 그러면 액티브 스탠바이도 상당히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이 3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성을 따지셔 가지고서 최적합한 것을 택하셔 가지고서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이미사님 말씀은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닉스 계열인 IBM AIX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주로 U2L을 먼저 수행해야 공공 혹은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U2L은 유닉스 투 리눅스의 약자이고요. IBM AIX도 당연히 유닉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U2L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기관에서 먼저 U2L을 한 후에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벌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클라우드 사업 하시면서 UTL 하시고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IBM AIX도 UX이기 때문에 UTL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미사님이 아주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Y 세미나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못했던 거는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토론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